안녕하세요. 강남 LK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큼 오해가 많은 수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고요?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가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수술을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수술, 이렇게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오히려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할 그런 수술이고요. 제대로 된 진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절대로 간단하거나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수술적인 술기와 고도의 집중력,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수술적으로 고난이도의 수술에 해당이 되는지, 진짜 눈밑 지방 재배치와 가짜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해야 될까요? 구분하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점, 후유증을 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밑을 수술하는 방식은 하안검 수술과 눈밑 지방 재배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눈꺼풀의 피부 쪽에 처짐이 같이 동반된 경우, 어떤 리프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안검 수술이 조금 더 선택을 받게 되고요. 피부의 탄력도는 괜찮은데 지방이 약간 볼록한 경우라든지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눈밑지는 피부 탄력이 비교적 좋고 피부 절개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튀어나온 지방을 눈밑 고랑을 풀어주고, 풀어준 눈밑 고랑 아래로 지방을 옮겨줌으로써 눈밑의 푹 꺼진 고랑은 개선하고 불룩 나온 지방은 편편하게 완화시키는 그러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가 피부에 행해지는 겉절개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 아니냐,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눈밑지가 행해지는 눈밑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그리 간단하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오히려 많은 부분입니다.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요, 눈과 눈 주변의 어떤 지방의 분포를 나타낸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눈밑 수술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눈의 이 아래쪽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내측 지방 패드가 있고요, 중간 지방 패드가 있습니다. 내측 지방 패드와 중간 지방 패드 사이에 띠처럼 생긴 이 근육 보이시나요? 이것은 이제 인페리어 오블리크 머슬이라고 해서 하사근이라고 말하는 근육입니다. 우리 눈을 상하 좌우 대각선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게 하는 안구당 6개 정도의 근육이 붙게 되는데, 이 하사근이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 때 만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이 하사근에 어떠한 손상이나 영향을 주지 않고 내측과 중간에 불룩 나와 있는 지방을 눈 밑의 앞광대나 눈 밑 고랑 방면으로 잘 펼쳐주는 게 진짜 눈밑 지방 재배치의 핵심 키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지방을 정확하고 주변 손상 없이 옮겨주는 이 테크닉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 테크닉이 됩니다. 자칫 이 하사근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혹은 하사근과 연결되어 있는 주변의 결합 조직이라든지 어떤 막성 조직, 하사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러한 막성 조직의 손상이 초래된다고 한다면 하사근의 직접 손상은 물론이고요, 가볍게는 일시적인 복시 현상부터 심하게는 사시, 아주 치명적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간단하게만 보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눈밑 지방 재배치의 수술 과정은 한번 모식도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측면 슬라이스된 그런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눈 밑에 불룩한 지방 주머니가 앞으로 나와 있고, 빨간색 부어 보이는 이 포인트가 피부 겉면과 맞닿아 있는 유지 인대 구조물의 일종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수술 원리는 우측과 같이 눈밑 고랑 이 부분을 지금 풀어주고요, 위에 있는 불룩 나와 있는 지방을 사이에 넣어줘서 고정을 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을 안쪽에서 넓게 펴서 고정한다고 해서 내고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하지만 반복 설명드렸다시피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에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결막 절개는 10mm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1cm를 말합니다. 10mm는. 그래서 수술 시야가 매우 좁다는 게 이 수술의 난이도를 상당히 올리는 부분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것이 수술적 테크닉의 디맨드 자체가 요구 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불룩 나와 있는 지방을 싹둑 잘라내는 방식의 눈밑 지방 제거를 해놓고 재배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군요. 이런 점들은 정말 주의 깊게 병원 검증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눈밑 지방 재배치와 단순 눈밑 제거를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구분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수술 시간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진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유지인대를 풀고 지방을 밑으로 내리고 내 고정을 하는 거를 1cm 정도 되는 좁은 창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숙련이 된 분이다 하더라도 양쪽을 하는 데 있어서 30분 안쪽으로 하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한 4, 50분 정도는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뭐 15분 내로 끝난다, 10분 내로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거는 뭐 처음부터 걸러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눈밑 지방 제거만 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복잡한 이런 이완 과정을 하지 않고 눈밑만 제거하면은 1, 20분에도 끝낼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니죠. 진정한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닌 단순 눈밑 지방 제거, 싹둑 잘라내는 방식의 눈밑 지방 제거 방식은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물, 뭐라고 그랬죠? 하사근, 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사근 손상의 위험이 눈밑 지방 제거술에서 더욱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무리하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깊게 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사근을 직접 손상시키기도 쉽고 하사근과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브 티슈를 손상 주기도 쉽게 됩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제거의 위험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하사근 손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방의 제거 양으로 수술의 결과를 맞춰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방이 과량으로 많은 양이 제거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빈 공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있었던 자리에 지방이 사라지게 되면 피가 고이게 되고 피가 주변에 재흡수되면서 흉터살, 딱딱한 섬유화된 흉터 조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흉터 조직은 아물 때 곱게 아물지 않습니다. 주변 조직을 당기고 구축시키면서 마무리가 지어지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사근 손상이나 기타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둑 잘라내는 방식, 많은 양의 지방을 제거해야만 결과가 나오는 방식의 눈밑지 수술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하사근 등의 중요한 구조물이 손상받지 않더라도 미용적으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추천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눈물고랑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수술 후 붓기가 빠지면서 오히려 더 눈물고랑이 더 심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단순 지방 제거술의 문제입니다. 눈물고랑은 단순한 피부 표면의 주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피부의 깊은 층과 뼈막이 맞닿고 있는 얼굴을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얼굴에 위치한 여러 가지 유지인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유지인대를 풀어주고 지방을 옮겨주는 진정한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 제거만 한다는 것은 이 눈물고랑, 유지인대까지는 도달하지도 않는 수술이라는 것이 이 수술의 근본적인 미용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받게 되면 눈물고랑의 개선 정도가 굉장히 없거나 아주 미약한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눈물고랑을 이완하지 않았는데 그게 개선될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방량의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눈 밑에 불룩함이 그대로 남게 되거나 아니면 눈 밑이 오히려 너무 많이 꺼져서 퀭하게 보이거나, 우리 목욕탕 비유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온탕이 아닌 열탕, 냉탕 왔다 갔다 되는 그런 수술이 될 가능성조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싹둑 지방을 많이 잘라내는 방식은 피하는 게 맞고요. 진정한 지방 재배치를 하는 병원을 찾아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진 혹시 어떤 SNS나 신문 기사 통해서 보신 적 있나요?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고 이렇게 심각한 복시 수준이 아니죠. 눈동자가 완전히 따로 노는 후유,
가 생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 받으신 분이 답답한 어떤 심정으로 방송국이나 개인 SNS에 이렇게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눈밑지의 방법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레이저로 하는 눈밑지 혹은 레이저로 하는 눈밑 지방 제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레이저는 직진성이 강합니다. 레이저는 어떤 한계 범위가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위나 칼로 수술을 한다면 그 칼끝이나 가위가 닿는 곳까지만 손상을 주거나 수술에 영향이 미치게 되겠고요. 전기 소작기 같은 경우도 팁이 직접 닿이는 부분까지만 수술의 범위가 됩니다. 근데 레이저는 빔으로 빛을 쏴서 어떤 열 손상이나 충격을 주는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직진성 때문에 빛이 지방 이상으로 뒤쪽으로 확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 있는 하사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안구나 시신경까지도 손상을 줄 수가 있는 너무나 위험한 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한 툴이 눈밑지 수술을 하는데 결단코 제 양심에 비추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구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거는 어느 일정 부분은 잘 모르는 일반 분들을 현혹하기 위한, 마치 레이저로 하면은 뭔가 더 피도 안 나고 깔끔할 것 같고 안 아플 것 같은 심리를 이제 역이용한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그 툴 자체는 눈밑지라는 수술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구다. 그래서 레이저 어쩌고 하는 눈밑지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이분도 레이저로 하는 그런 눈밑지 수술을 받고 이러한 부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자 가장 미적으로도 미용적으로도 좋은 방법인 진정한 진짜 눈밑 지방 재배치 어떤 수술 과정은 아까 전술했다시피 지방을 주변 조직과 부드럽게 충분히 이완한 다음에 충분한 가동성, 갑자기 좀 여담을 하면 저희 은사님께서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freely moveable 한 상태에서 이동시켜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freely moveable 상태에서의 충분한 가동성을 확보한 후에 꺼진 눈밑 고랑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안정적인 위치에서 탄탄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도 남는 부분, 극히 보존적으로 정리 개념으로 지방의 소량 제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눈밑지 수술의 어떤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 보시면은 수십 분의 전후 사진이 이제 되어 있으신데요. 그 중에 가장 최근 분 한 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릴 테고요. 이제 젊은 여성분이고 피부는 좀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얇으신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눈밑, 이렇게 고랑이 보이고 그 위에 지방이 살짝 볼록한 그러한 형태의 전형적으로 눈밑지 수술 받기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인디케이션의 분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수술 후 일주일째 때 된 모습이고요. 회복 과정 보여드리고자 그냥 가감 없이 사진 보정 일체 없이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리끼리한 멍이 수술 해당 부위랑 이 악광대 지방을 이제 재배치 옮긴 부위죠. 그 부위까지 이렇게 노리끼리한 멍이 조금 올라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수술 후 4주가 지난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눈밑 고랑은 이제 완전히 잘 풀어졌고 지방 조직이 아래로 진정한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보통 한쪽당 2포인트에서 이제 3포인트 정도 내고정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랑과 고랑 아래쪽에 볼륨감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측면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반측면 보시면은 이렇게 고랑이 있고 불룩한 그러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수술 후 보시면은 고랑이 호전이 되었고 볼륨감이 돋우어지면서 불룩한 쪽이 내려와서 더 좋아진 그런 모습 전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밑지 하는 병원은 많지만 진정한 눈밑지, 안전하고 좋은 눈밑지 수술을 하는 병원은 조금 따져보셔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담을 다니시면서 이 3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물고랑까지 충분히 이완되나요? 눈물고랑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지방을 제거가 아니라 실제로 이동해서 고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나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이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병원의 어떤 방향성이나 실력을
어느 정도는 또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팁을 드립니다. 어디서 하느냐보다 어떻게, 어디서 받느냐가 더 중요한 수술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수술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인가를 항상 그 잣대를 두고 상담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곤 합니다. 문성형 전반에 저한테 상담을 직접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술을 저한테 요청하시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제가 오히려 만류하거나 하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솔직히 거의 매일입니다. 여러분의 눈밑 고민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고 눈밑지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가이드를 잡으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